이어서 차이나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헝다 이슈는 처음에 굉장히 긴장했는데 전문가들이 조 소장님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확 가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조금 또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채무 불이행 위기는 넘겼다고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남아있다고도 하고요. 현재 상황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네, 헝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절체절명 순간에서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실업자가 400만 명 가까이 발생한다는 것도 있지만 국제투자은행이 헝다 문제와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중국 금융당국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됐던 내용들을 보면 부동산 개발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가 5,900조 원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또 시멘트나 철강 그리고 인테리어 회사까지 갖고 있는 부채가 무려 일경 3,000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연쇄 그 디폴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고요.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시아 기업 달러 채권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 기업은 59개가 되는데요. 이 중에 20개가 채권 수익률이 무려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디폴트 위기가 반영된 수준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기업 부분의 GDP 대비 채무가 159%에 달하고요. 정부나 기업 부분까지 합칠 경우에는 무려 226%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209%보다 상당히 고위험 수준이라는 것을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헝다 그룹을 포함해서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이렇게 다들 디폴트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디폴트라고 하는 게 결국 채무 불이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모든 대외 거래, 금융 거래들이 중단될 텐데 또 중국에서는 은행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거는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네, 최근에 디폴트가 일어났던 환양리엔이라든지 차이나 프로퍼티 그리고 시닉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디폴트가 일어났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영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음 부도처럼 은행 거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달러 부채 상황과 관련해서 디폴트가 일어나면 달러 부채와 관련된 부분만 거래가 중진될 뿐이지 위엔화와 관련된 채권의 크로스 디폴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상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부채 탕감이라든지 기업 회생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국에서는 까다롭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디폴트가 발생을 하면은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주거래 은행단에서 기업 재산 계획을 수립해서요. 자산과 부채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일어난 다음에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는 기업들의 많은 디폴트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중국 위엔화 채권 디폴트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화 채권의 디폴트가 일어나도 국내 금융거래는 계속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헝다는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절체절명에서 정말 한 가지씩 해결해 가고 있는 건데 사업 구조조정 내부적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정글과 같은 중국 비즈니스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요. 현재 헝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후견자 역할을 해왔던 상하이방이라든지 광동성파가 시주석과의 권력 다툼에서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주석 편에 완전히 쓰기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와 같이 시주석의 국책 1순위 사업에 항복을 하고서 손을 들고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속내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내년도부터 부동산 시장에 겨울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속세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요. 부동산 보유세도 도입이 됩니다.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선분양제도가 후분양제도로 바뀌게 되고요. 환경 규제도 강화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시장에 들어가는데요. 특히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그린과 관련된 사업에 앞으로 9경 원을 투자하게 되고요. 현재 유일하게 은행권에서 대출 창구를 열어놓은 것이 그린 론 펀드들이 됩니다. 여기에는 장기 저리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2분기에만 무려 26%나 대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헝다는 내년도에 100만 대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2025년까지는 500만 대 생산을 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부품 공급 관련 회사들이 지주석에 눈밖에 난 그 헝다그룹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사장과 기술자, 연구진들을 뽑아갔는데 이들이 많이 퇴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술력에서도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주행 그 4단계죠. 특정 조건 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들어갔는데 헝다는 아직 3등급에도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미래 전기차 산업으로 육성하는 부분이 도시형 항공교통 산업입니다. 비행기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택시, 비행기 택배와 같은 산업들이 이제 발전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샤오미라든지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수조 원의 돈을 투자하는데 이런 자금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은 어쨌든 헝다의 기업 구조 조정보다는 이런 헝다를 포함한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의 최근의 디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는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할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국제투자은행들이 그 세계 주요 그 경기 선행 지표들로 참고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중국의 신용 충격 지표라고 있는데요. GDP 대비 신규 대출의 12개월 변화율로 보는 지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지표가 되는데요. 글로벌 제조업보다는 1년 정도 선행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계열로 본다면은 현재 5개월째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데요. 과거 경험상으로 보면은 보통 9개월 정도가 침체 국면이었다는 점으로 비교해 보면 내년 1분기에는 중국의 경기, 특히 은행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계 경제, 특히 제조업 PMI와 관련해서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헝다 사태에서 발생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체크를 했고요.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위기의 어느 정도의 진화 있고요. 전력난 또 그다음에 여러 우려가 있고 내년에 또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연말 중국 주식시장 흐름은 전반적으로 뭐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 충격 지표로 보면은 내년도 초에는 중국 경기가 이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자금 흐름도 중국에서 보면은 이재 상품이 한 4,500조 원 시장인데 헝다 부도로 인해서 이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불패 신화도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자금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은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시주석이 IPO 등록제를 실시하게 되고요. 또 10월 달에 베이징에서는 중국판 나스닥 증시가 개설이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중국 정부가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0.34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가 조정이 들어오면 중국 증시는 반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중국이 경기가 바닥을 찍는 시점서부터 자금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차이나TV 오늘은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함께 연말 중국 시장 전망까지 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